네, 미국 대선에서 조 바이든 후보가 승리를 선언하면서 불확실성이 사라지자 국내 증시는 전장에서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30.70포인트, 1.27% 상승하며 2,447.20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6일 연속 상승세가 이어진 가운데 장중한때 지수는 연중 최고점을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코스닥은 전 거래일 대비 14.43포인트, 1.72% 오른 851.21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종가 기준 850선을 넘어선 건 19거래일 만입니다. 수급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이 6,764억 원을 순매도한 반면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3,282억 원, 3,550억 원 순매수를 하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코스닥 수급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각각 788억 원, 424억 원 순매도한 반면 외국인이 1,494억 원을 순매수하며 상승장을 이끌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알아봅니다.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은 등락이 엇갈렸습니다. 바이든 수혜주로 분류되는 2차 전지와 태양광 에너지 관련주죠. 삼성 SDI와 SK이노베이션 그리고 한화솔루션 등은 급등했습니다. 반면 SK하이닉스와 삼성 바이오로직스, 네이버 등은 하락 마감했습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운수창고와 기계, 화학 등이 강세였고요. 통신업과 비금속 광물 등은 약세를 보여줬습니다. 코스닥 시장 알아봅니다. 코스닥에서는 시총상위 10개 종목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HLB, 알테오젠, 그리고 카카오게임즈가 상승 마감했고요. 특히 2차 전지 관련주죠. 에코프로비엠이 5.08% 올랐습니다. 업종별로 봤을 땐 금속과 제약, IT 부품 등이 상승했고 인터넷이 하락 마감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6원 50전 내린 1,113원 90전에 장을 마쳤습니다. 종가 기준 연 저점을 다시 갈아치운 것은 물론이고요. 지난해 1월 31일 이후에 1년 10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간밤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흥국증권 송재경 센터장님과 함께합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미국 대선 이후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뉴욕 증시뿐만 아니라 국내 증시 그리고 아시아 증시까지 랠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마감한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 지금 코로나19 백신 희소식이 나오면서 다우와 S&P가 급등을 했는데 이런 시장의 안도 랠리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어젯밤 상당히 흥미로운 주식시장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시장이 앞으로 우리가 확실한 백신을 갖게 되면 어떻게 시장이 변할지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하룻밤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다우 지수가 가장 많이 올랐고요. 네. 반면에 그 사이에 계속 900 행진하던 나스닥 기술주들은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또한 유럽 시장이 그 사이 코로나 때문에 계속 고생하고 있는 유럽 시장이 급등을 했고요. 네. 또 반면에 금리는 급등, 채권 가격 급락 이런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시장 자체가 이제까지 코로나 때문에 수혜를 봤던 업종들은 이제부터는 좀 무대 뒤로 좀 내려가고 코로나로 이제 손해를 보던 업종들이 위로 올라오는 그래서 이제 위가 아래로 내려가 아래가 위로 올라오는 그런 형태로 바뀔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어제 시장의 아이디어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아까 언급 주셨던데 바이든 랠리가 이제 과연 앞으로 계속 갈 거냐. 지난 한 주간은 바이든 랠리였습니다. 네. 하지만 저희가 이제 조심해야 될 거는 시장에서 기대대로 했던 상하원까지 포함한 블루웨이브는 사실상 어려워지는 걸로 지금 판명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도 지금 완전히 절반으로 갈라진 미국을 이끌어갈 바이든 호가 과연 추가 부양책을 적절하게 아주 신속하게 제대로 끌어낼 수 있겠느냐라는 의문점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만 놓고 보면은 바이든 랠리가 너무 좀 다소 급한 게 아니냐라는 우려는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시장이 빠르게 반등을 하고 있긴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불복 같은 여전히 불안 요인은 남아있는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이제 롱샷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앞으로 이게 상당히 가능성은 낮지만 트럼프 진영은 아직도 불복하고 있고 지금 대부분 지금 이 판결을 대법원을 끌고 가서 지금 투표를 뒤집으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확률은 낮지만 만에 하나 그것이 성공하면 12월 그러니까 중순 12월 14일까지
각 주별 선거인단 투표가 못하게 되면 정말로 연방법원으로 가거나 의회에서 하원에서 대통령을 뽑아야 되는 상황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상황이 중간에 잘 마무리가 되면 모르겠는데 이런 그 소위 그 상수들이 계속 성공하게 된다면 시장의 불확실성은 분명 나타날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차트를 열어봐 주시면 이제 공포 지수 자체는 상시 최근에 많이 하락을 했지만 방향성 자체는 우상향을 나타냈습니다. 지금 차트에 나타나 있지만 그 공포 지수 자체는 최근에 낮아졌지만 저 그 바닥 레벨 자체는 우상향을 해서 상당히 좀 상승 추세 안에 있기 때문에 네. 여전히 미국 시장과 관련해 갖고는 변동성이 아직 남아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센터장님 드리고 또 코로나19 확산세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화이자의 백신 소식이 들렸기 때문에 더욱 반가운 일이긴 한데요. 일단 이번 4분기 경기에 대한 걱정은 큽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더블 딥 우려들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시장에 좀 보시면은 그 결국 최근 들어서 이제 소위 경기 지표들 이 전통적인 경기 지표는 한참 지난 다음에 발표되지만 최근에는 소위 대체 데이터라고 그래갖고 매일 일어나는 일일 데이터를 가지고 소위 경기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나타내는 차트들이 있습니다. 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차트가 이제 대표적인 그러한 소위 말하는 고빈도 차트입니다. 근데 보시면은 지금 최근에 좀 잘 보시지 모르겠는데 저 최근에 프랑스가 재봉쇄를 강하게 하면서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4분기 프랑스의 경기 하락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4분기 경기 급락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려로 시장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경기가 회복을 하다가 다시 둔화하는 더블딥 상태로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래서 실적들, 그러니까 경기 지표와 관련된 예측치들이 다시 내려오고 있는데요. 지금 네. 지난주에 이제 유럽에 관련된 각국의 경기, 그러니까 성장률, 경제 성장률 추정치를 골드만삭스에서 발표를 했는데 지금 좌측에 보시면 좌측이 이제 올해 4분기에 관련된 예측치고요. 우측이 내년도 1분기에 대한 예측입니다. QOQ, 전분기 대비 증가율인데 보시면은 다 모든 국가들이 마이너스 성장을 나타낼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특히 프랑스가 보시면 저 가운데 있는데 하늘색인데 제일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네. 결국은 경기가 많이 빠질 수밖에 없다. 지금 코로나 재확산의 영향이 그대로 예측치에 반영이 된 거고요. 걱정은 내년도 1분기에 대해서도 여전히 그러니까 회복력을 그렇게 크게 높게 보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측에 보시면 저렇게 빠져서 정상으로 돌아오면 빠진 만큼 올라와야 되는데 네. 절반도 못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렇게 놓고 보시면 코로나 재확산과 관련된 경기 둔화 우려는 여전히 시장에 잔존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럼 유럽 이야기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유럽 수출에서 중국의 중요도가 커지고 있다고 하네요. 맞습니다. 그 유럽 입장에서는 지금 산업 생산이나 이런 것들이 회복을 많이 시키고는 있지만 이들을 어디다 팔아야 될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중국이 상당히 갑자기 등장을 하는 거고요. 이제 과거에 우리가 이제까지 봤던 지표들은 중국이 주로 어디에 수출을 많이 한다. 막 이런 지표들이었죠. 그렇죠. 전 세계의 공장으로서의 역할을 했는데 이제는 중국이 전 세계 G2입니다. 미국 다음으로 경제 규모가 제일 큰 나라고 이제는 이제 소위 이제 수출 위주 국가에서 소비 위주 국가로 지금 변화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 있고요. 이런 것들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차트를 한번 열어봐 주시면 지금 그 유럽의 수출, 유럽의 이제 어느 지역으로 수출하냐에 따라서 보시면은 EU 역내, EU 역외, 영국, 미국 모두 다 마이너스 성장을 6월에서 8월 사이에 했었는데 네. 왜냐하면 그 나라들이 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수입이 적어진 거죠. 그러니까 유럽이 수출을 못했는데 유일하게 중국만 상대로는 플러스 그러니까 소위 수출을 했다라는 거죠. 중국이 수입을 많이 해줬다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유럽의 수출 고객으로서 중국의 입지가 상당히 강화된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센터장님, 그러면 이게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일시적으로 나타난 현상이라고 보긴 좀 어려운 건가요? 저는 이것이 이제 상당히 추세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보고 있는데요. 다음 차트를 한번 열어봐 주시면 사실은 완만하게 지금 이게 이제 2008년도부터 한 15년도 이상의 긴 차트입니다. 이게 보시면 각 품목별로
대표적으로 고루 유럽의 수출이 중국의 이제 유럽 수출 중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서서히 올라가고 있었는데 제가 노란색으로 지금 하이라이트를 해놓은 걸 보시면 네. 중국의 비중이 지금 2000년도 들어와서 급등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결국은 전반적으로 올라가는 중국의 중국 소비가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오히려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더 급격하게 이것이 가속화된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이제까지는 전 세계가 미국의 소비에 집중을 했었는데 이제는 중국의 소비에도 이제는 관심을 가지셔야 할 타이밍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그럼 개장 전 3분 전략 듣고 동시효과로 돌아오겠습니다. 전문가 연결해서 개장 전 3분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김권진 한국투자증권 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뉴욕 증시는 화이자가 자사의 코로나19 백신이 90% 효과가 있고 또 면역 효과가 1년 이상 지속된다고 발표하면서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나스닥은 좀 하락을 했지만 다우와 S&P 500 지수 모두 장중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고 또 관련해서 국내 시장도 이 분위기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까요? 네, 우선은 좀 긍정적인 흐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드디어 백신이 개발된 게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 희망만으로도 일상으로의 복귀에 대한 이런 희망이 꿈틀거리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동안 언택트 관련된 주식들만 열심히 위로 올라왔다면 이제 반대로 반대편에 있는 주식들이 이제는 우리도 정상화가 될 수 있을 거야라는 이런 기대감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분명히 좀 긍정적인 영향 있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백신 개발 관련 소식이 들려온 만큼 또 그동안 소외됐던 경기 민감주 다시 주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관련해서 특히 관심을 가져볼 업종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네, 어제 미국 시장에서도 밝혀졌듯이 실제 이제 반대편에 있는 경기 민감 주식들이 상당히 큰 폭의 상승이 일어났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회사들 분명히 좀 긍정적인 확률이 높다라는 거 얘기해 드리겠고요. 대표적으로 여행 관련된 주식들, 하나투어나 모두투어 관련된 주식들, 그리고 항공은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에 대한 이런 이야기 또 다시금 이런 경기 민감주 바로 이 물동량이 증가하면 어디가 좋습니까? 해운 관련된 주식들도 좋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지금 현재 유가에도 상승이 나타난 것처럼 실제 에너지 관련된 주식 SK이노베이션이나 SO일 같은 이런 종목들에 대한 이런 오늘이 특히 조금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되는 날이다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장 대응 전략도 좀 세워주시겠어요? 최근 들어서 좀 상승을 하다 보니까 다시 정고점으로 올라와 주는 모습이 나타나갔습니다. 실제 우리나라 증시 다시 역사 최고가가 나타날 수도 있지 않나라는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고요. 네. 실제 지금 현재 여전히 돈은 유동성은 풍부하다라는 것, 즉 쏠 자금은 너무나 많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최근에 조금 조정이 있었던 거는 뭐였습니까? 바로 이 미국 대선에 대한 이런 불확실성이었는데 미국에 대한 이런 불확실성이 사라지면서 주가의 이런 추가적인 상승 가능할 것 같다라는 얘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권진 한국투자증권 차장이었습니다. 차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개장 전 3분 전략이었습니다. 네, 지금 개장까지 12분 정도 남은 상황입니다. 18시 48분인데요. 국내 증시 예상 체결지수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자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참 좋은데요. 지금 일단 직전 연중 최고점이죠. 2,459포인트는 가뿐히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는데요. 코스피가 지금 1.13% 오르며 2,474.83포인트의 출발을 준비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소폭 하락세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0.13% 내림세로 850포인트의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알아보겠습니다. 외국인의 수급이 직전에 많이 들어와줬기 때문에 오늘 반도체 투톱 강세 출발 예상됩니다. 삼성전자가 0.6% 오르며 6만 600원 준비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1.63% 오르며 87,400원에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이 밖에 네이버는 소폭 하락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2.01% 하락하며 29만 2천 원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현대차가 1% 오르며 17만 4,500원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어제 좀 하락했던 SK바이오, 삼성바이오로직스 역시도 오늘은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카카오 역시도 지금 하락폭을 키워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3.9% 하락하며 35만 7천 원에 출발 예상되고 있는데요. 오늘 언택트 2대장은 좀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예상 체결가 함께 알아보시죠. 셀트리온이 어제 역대급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일단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오늘 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시젠이 오늘 많이 빠집니다. 10.9% 급락하면서 현재 출발가는 24만 5,100원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이 밖에 바이오 관련주는 HLB와 알테오젠 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은 오늘 소폭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네요. 1.13% 상승 출발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이 밖에 카카오게임즈 보합 출발이고요. 에코프로비엠입니다. 0.6% 오늘도 올라갑니다. 현재 예상 출발가는 15만 1,900원이고요. CJ ENM 역시도 현재 2.3%가량 오름세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제넥시는 3.13% 하락세로 출발하겠고요. KMW도 2.3%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송재경 센터장님과 계속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센터장님, 지금 유럽 수출 시장에서 중국의 비중이 급등하고 있다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럼 중국의 이런 노출도가 크면 이건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예, 결국은 상당히 중국으로부터 발생되는 긍정적인 영향들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주식시장에서 그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차트를 열어봐 주시면 중국 노출도가 많은 기업들로 구성된 지수가 중국 노출도가 상대적으로 적은 기업들의 지수보다 더 높은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저 붉은색 차트가 그렇고요. 이제 벌어지기 시작한 게 보시면 6월 달 이후부터 7월부터 가파르게 좀 더 벌어지는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결국은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들이 높아지는 것을 체감하면서 그것이 주가에 그대로 더 반영된다. 관련된 그런 전략들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좀 고용 지표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의 고용 지표가 예상보다 호조를 보였어요. 실업률이 크게 하락을 했는데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예, 다행스럽게 지난 주말 동안 미국의 그러한 비농업 신규 취업자 수가 예상치를 넘어서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을 자체 갖고 무조건 긍정적으로 판단하기 좀 어려운 것이 지금 차트가 열어져 있지만 미국의 전반적인 일자리 수입니다. 기본적으로 코로나 직전에는 한 1억 5천만 개 있다가 3월 달 한 달에만 급락을 해서 2천만 개 일자리가 사라졌었어요. 네. 그랬다가 이제 V자 반등을 기대를 했었는데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V자로 올라오다가 서서히 우측으로 눕는 거. 그래서 지금 한 1,300만 개 정도 일자리가 있어서 아직은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1,000만 개 일자리가 아직 부족한 상황입니다.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더더욱 시장에서는 연준의 파월 의장부터 포함해서 대부분의 경제학자들, 투자자들이 추가 부양책이 빨리 나와야 된다 말하는 이유가 저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것을 다시 V자로 살려놔야 되는데 걱정스러운 건 이제 상하원이 지금 갈리면서 과연 저것들을 충분히 신속하게 많은 양의 추가 부양책이 나올지가 좀 걱정스러운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서인지 지금 앞으로의 기업들의 경기를 예측해 보면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다소 줄어들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10월 달에 특히 많이 줄었는데 그것이 이제 전 세계적인 코로나 재확산, 그 재급등 때문에 그렇고요. 차트를 열어봐 주시면 그러니까 불과 9월 달 초까지만 해도 기업들이 향후 2년간 경기를 전망하는 것들이 긍정적인, 그러니까 좀 붉은색으로 표기되어 있는 겁니다. 약간 긍정적이나 매우 긍정적이 45%를 넘었었습니다. 그런데 10월 달로 와서는 이것이 완전히 역전돼서 부정적인 것들이 급격하게 늘어서 지금 45%가 됐고 긍정적인 건 35%, 한 10%포인트가 줄었습니다. 결국은 이런 것들이 코로나 재확산을 막지 못한다면 결국은 향후 경기에 대해서는 기대치를 많이 낮춰야 된다라는 그러한 어쨌든 그러한 전망들이고요. 이것들이 이제 백신이 얼마나 빨리 나오냐에 따라서
다시 요거는 당연히 반전될 수도 있는 그런 결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 네. 센터장님, 이번엔 좀 미국 은행들이 소비자 대출을 급격히 줄이고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죠. 예, 결국은 지금 연준이 급격하게 그 자금을 풀어주긴 했는데 그 은행들이 상대적으로 위험 관리를 하면서 소비자들을 상대로 한 대출을 급격하게 많이 줄였습니다. 네. 차트를 아마 20번인가 그럴 텐데 차트를 한번 열어봐 주시면은 상대적으로 지금 미국에서는 연준이 지금 소비를 진작시키려고 애를 쓰고 추가 부양책 때문에 돈이 풀렸을 때 이것들이 만약에 소비자 신용대출까지 같이 연결됐으면 좀 더 폭발적으로 소비를 더 끌어올렸을 텐데 여기에서 상업은행들은 몸을 빼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신다면 연준이나 미국 바이든 정부한테는 새로운 큰 숙제거리가 하나 더 생긴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 미국 주택 대출 연체율도 올라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초기에는 아무래도 좀 밀어주기도 하고 법적으로 도와주기도 했었는데 지금 아무래도 이제 아까 보셨던 1,00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여전히 지금 사라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소위 월세를 못 내는 거죠. 그러다 보다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연체율이 급격하게 지금 올라가는 상태가 됐고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미국의 소비를 갉아먹는 소비가 회복되는 거를 약화시키는 대표적인 지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향후 바이든 정부가 안고 있는 큰 숙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엔 환율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요즘에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데요. 1,100선까지 내려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네. 제가 그거는 지난 한 몇 개월 동안 계속 주장했던 말씀입니다. 원화 강세, 달러 약세 계속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들은 한국이 중국과 연동돼서 같이 움직이고 있고 중국이 전 세계 경기 회복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한국도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 원화와 위안화의 그러한 그 상관관계가 이거는 계산을 안 해봐도 거의 같이 움직인다고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붉은색이 이제 한국 원화, 달러 대비 한국 원화고 파란색이 이제 중국 위안화인데 결국은 이런 방향성 자체는 그 중국의 그런 회복세가 전 세계를 이끌고 있기 때문에 같이 연동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 그러면은 원달러 환율 지금 얼마까지 보십니까? 속도가 이제 생각보다 가팔라서 오히려 이제 걱정들 하고 계시는데 네. 저 추세로 만약에 예측을 한다면 기본적으로는 지금 사실은 중국의 위안화를 일단 먼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다음 편 차트를 보시면 지금 중국의 위안화의 지금 원래는 그 중국하고 미국의 그 금리 차를 기준으로 계산해 볼 수 있는데 현재 이 금리 차 한 230bp 이상 차이가 납니다. 네. 중국의 금리가 더 높은 거죠. 그렇게 보면 중국의 위안화가 더 강세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덜 내려와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트럼프 때문에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그렇고요. 만약 이것이 제대로 내려온다면 6위안 초반대, 그러니까 6.2위안까지 내려오고 그렇게 되면 원화도 1,050원 전후까지도 충분히 내려올 수 있다. 1,050원이요? 예. 1,050원 전후까지도 충분히 내려오는 것이 현재로서 그러니까 2018년도 초반 정도까지 내려오는 것이 현재는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좀 유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백신 이슈로 다시 강하게 반등을 했는데 유가와 에너지 업종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예, 어제 다행히 유가가 급락을 하다가 어제 하루 백신 소식 때문에 급등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유가 관련 혹시 투자하시는 분들은 다행스럽게 가슴을 쓸어내렸을 텐데 좀 흥미로운 차트는 이제 하얀색 선입니다. 요거는 미국의 에너지 업종이 지수 대비 이제 전체 시장 지수 대비 얼마나 지금 그 상대 성과를 나타내는 건데 보시면 항상 보통 유가하고 같이 움직이다가 코로나 사태 이후에 유가는 그래도 어느 정도 회복을 했는데 에너지 업종은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그 소위 전통적인 에너지 비고일이라고 보통 하죠. 그러니까 석유를 추출하고 시추하고 파는 그런 기업들은 자신의 그런 그 레버리지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 갖고는 아직은 이제 부족하다. 그렇게 놓고 보신다면 결국은 지금 유가가 현재 수준에서는 오히려 에너지 업종의 하방 압력을 좀 더 강화하는 쪽이 가고 있기 때문에 웬만큼 유가가 오르지 않고서는 특히 이제 사실 유가보다는 에너지 업종이 좀 더 걱정인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에너지 업종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는 지금 석유가스업의 레버리지 대출 구도가 크기 때문으로 보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비고일들은 소위 대형 에너지 업체들은 그나마 좀 나은데 중소형 업체들이 문제입니다. 지금 차트가 지금 열려 있는 이것이 뭐냐면 레버리지 론이라서 신용 등급이 낮은
투기 등급 기업들의 상대로 이제 대출을 하는 레버리지 론이라고 불리는 것들인데요. 여기서의 부도율입니다. 보시면 제일 위에 급격하게 많은 25% 이상의 그 부도가 나오는 게 석유가스 업종입니다. 결국은 셰일 업종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결국은 이런 것들이 아까 에너지 업종 지수가 상대적으로 시장보다 상당히 언더퍼폼하는 가장 큰 요인이다. 그래서 결국 이것이 해결돼야만 어느 정도 에너지 업종이 회복을 할 텐데 좀 아이러니한 것들은 이렇게 해서 시장이 구조조정이 되고 나면 오히려 에너지 업종은 좀 더 가볍게 올라갈 수 있는 룸, 그러니까 이런 소위 터널을 지나고 나면 마지막에 오히려 강한 반등을 낼 수 있는 또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차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코로나19 백신 영향 등으로 오늘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는데요. 국내 증시 오늘장 개장하겠습니다. 네, 국내 증시 지금 개장을 했습니다. 미국 대선의 불확실성이 걷히자 시장에서는 바이든 랠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전주 직전장에서 2,447선까지 올라오면서 2년 5개월 만에 최고점을 찍었는데요. 직전장에서 장중한 때 연중 최고점을 찍었는데 오늘 또 그걸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2,450선은 물론이고 2,470선까지도 넘나들고 있는데요. 이런 상승 기조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바이든 당선인이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시사하면서 달러가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면서 외국인 자금이 빠르게 유입이 되면서 외국인이 사고 개인 투자가 파는 장세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일단 앞으로도 바이든 랠리가 이어질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바이든 수혜주죠. 2차 전지 관련주 그리고 친환경 관련주, 풍력이나 태양광 에너지 관련주 역시도 오늘 강세에 출발했습니다. 또 지금 코로나19 백신 희소식이 나왔죠. 미국 화이자가 코로나 백신 임상 3상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했다고 했기 때문에 화이자 관련주죠. 코로나19 백신 관련주까지도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출발 지수 살펴봅니다. 일단 코스피입니다. 다소 상승폭을 줄였네요. 0.25% 오르며 현재 출발 지수는 2,453.35포인트입니다. 코스닥은 소폭 하락하고 있습니다. 0.89% 하락하며 842.91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 거래가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시총 상위 종목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투톱이 강세 출발했습니다. 삼성전자 이제 보합권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소폭 오름세 출발하며 6만 300원 보여주고 있고요. SK하이닉스 역시도 1%가량 올라갑니다. 현재 거래가는 8만 6,500원입니다. 오늘 네이버와 카카오가 좀 빠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네이버 하락폭을 더 키웠습니다. 4.53% 하락하며 현재 거래가는 28만 4,500원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현대차가 0.29% 올라 현재 거래가는 17만 3,000원입니다. 이 밖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은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이네요. 1.84% 오르며 현재 거래가 77만 5,000원입니다. 이 밖에 셀트리온 역대급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2.63% 빠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시총 10위권 종목에선 CJ ENM만 빼고는 모두 하락불을 켰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2.41% 빠지며 현재 9만 1,2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시젠이 다소 하락폭을 줄이긴 했습니다만 8.54% 급락을 하면서 현재 거래가 25만 1,600원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입니다. 1.6% 하락하며 16만 5,000원으로 현재 거래가 집계되고 있고요. 카카오게임즈도 하락 출발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 CJ ENM입니다. 2.23% 올라가네요. 현재 거래가 13만 8,200원으로 나오고 있고요. 이 밖에 제넥신과 펄어비스, 스튜디오 드래곤까지도 모두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좀 외국인인 사자 기조가 바뀌는 모습입니다. 외국인이 오늘은 팔자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358억 원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 역시도 604억 원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이 좀 물량을 사들이는 모습인데요.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이 984억 원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에서도 개인이 사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94억 원 현재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이 307억 원, 기관이 88억 원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외국인의 사자세가 좀 다소 멈춘 모습인데요. 업종별로 보자면 지금 외국인이 거의 전 업종에서 매도를 보여주고 있지만 철강, 금속에서 소폭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고요. 전기전자에서 189억 원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관이 전기전자 업종에서는 360억 원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은 화학 섹터에서 117억 원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지금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환율도 살펴보겠습니다. 환율 시장 개장을 했는데요. 오늘 원달러 환율 4원 60전 올랐습니다. 일단은 1,118원을 지지했는데요. 현재 거래가 개장가는 1,118원 50전에 개장을 했습니다. 센터장님, 일단 환율이 내리막길을 걷다가 좀 멈춘 모습입니다. 일단 지금 1,118원까지는 올라왔는데 그래도 당분간은 이런 어떤 하락 강세는 계속 되겠죠? 기조적으로는 빠지는 게 맞고요. 네. 그러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달러 지수 자체도 최근에 한 3개월간은 지금 바닥을 다지고 옆으로 행보를 하고 있다는 최근에 다시 좀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식시장보다 훨씬 더 변동성이 큰 게 그 환율 시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소위 일일 그 변동성을 보시지 마시고 오히려 좀 큰 방향성을 보시고 이제 플레이를 하시는 게 훨씬 더 맞다. 그리고 방향성 자체는 내려가는 게 맞다. 그러니까 원화 강세를 보시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센터장님, 그리고 지금 뉴욕 증시 시작 전에 화이자의 백신 소식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뭐 화이자 관련주라든지 제약 바이오 업종에 매기가 쏠리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오늘 지금 상황을 보자면 제약 바이오주 오히려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승자 독식 시장으로 바뀌는 거죠. 그전에는 누가 승자가 될지 모르고 백신이나 관련된 치료제나 이런 것들을 개발할 거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 같이 가다가 네. 이제는 한 명으로 이제 소위 이제 압축이 된 걸까요? 결론이 나면 나머지들은 거기서 이제 떨어져 나가는 거겠죠. 그렇게 놓고 보시면 미국장도 어제 놓고 보시면 화이자는 많이 올랐는데 그 외에 나머지 바이오 관련된 기업들은 생각보다는 성적이 좀 덜 좋았습니다. 같은 식으로 해석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럼 나머지 제약 바이오주는 어떤 코로나19 백신 기대감이 이제 좀 다소 둔화되는 모습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언제 개발할지도 모르고 근데 먼저 개발해서 파는 기업이 나오면 그 뒤늦게 개발하는 건 소용이 좀 덜해지겠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기대감이 이제 많이 축소되기 때문에 기대감으로 올랐던 주가이기 때문에 좀 빠질 수밖에 없는 그렇게 해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직전 뉴욕 증시 마감 상황을 보면 여행주와 항공주가 많이 올랐었는데요. 국내 증시에서는 오늘 전망 어떻게 하십니까? 뭐 당연히 그거는 올라가는 게 더 맞다고 봅니다. 적어도 기대감으로 이제 다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백신이 이제 나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지 나온 건 아닙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주가는 그것 때문에 먼저 선행해서 움직이긴 하는데 제가 이제 뭐 제약바이오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번에 화이자가 개발하는 그 방식 자체가 mRNA라는 방식이라서 백신을 개발하는 처음으로 적용이 되는 신기술입니다. 네. 그러니까 개발 속도는 되게 빠르다고 알려졌는데 기존 방식보다 문제는 이와 관련해서 새로 이제 한 번도 백신이 개발돼 본 적이 없어서 관련된 부작용이 향후 어떻게 나타날지에 대한 과거 데이터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효능은 어느 정도 입증됐다 할지라도 이와 관련된 부작용이라는 거는 향후 더 많은 사람들이 맞으면서 뒤늦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신다면 여기에 대해서 일정 부분 당연히 이제 긍정적인 뉴스긴 하지만 이것을 좀 더 같이 보시면서 이제 시장을 판단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센터장님, 그럼 저희 계속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이번엔 채권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올해 부실 채권에 투자하는 자금이 많이 늘어났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소위 벌처 펀드라고 하죠. 혹시 이제 기억하시지 모르겠지만 IMF 때 우리나라가 이제 한 2020년도 전이죠. 그 당시에 해외에서 벌처 펀드 독수리입니다. 독수리가 뭐 용맹하다 보이지만 사실은 죽은 시체 그 동물들 가서 이렇게 하는 상당히 좀 그러니까 그런 이제 표현이 되는데 그런 벌처 펀드에 투자하는 자금이 지난 한 15년 만에 가장 많이 지금 집중이 됐다는 거죠. 좀 차트가 열려져 있는데 2008년도 금융위기 때보다도 지금 훨씬 더 많은 그때보다 한 서너 배 더 많은 그러한 자금이 그쪽으로 몰렸다는 얘기고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향후 시장에서 지금 연준이 급격하게 개입을 하면서 상당히 뒤로 좀 밀어놓긴 했지만 이 시장 자체에 상당히 기회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돈들이 이쪽으로 몰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 근데 하이힐드 금리가 상당히 안정적이기 때문에 그런 큰 기회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근데 이게 연준이 이전보다는 급격하게 전례 없이 시장에 뛰어들면서 신용시장을 안정화시켰기 때문에 하이힐드도 안정화돼 있는데요. 문제는 이것이 영원히 연준이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 기간 동안 지금 부실 기업들이 살아나야 됩니다. 근데 지금 백신이 언제 나올지는 어쨌든 뭐 기대는 있지만 언제 나올지 모르고 그 사이 그 기업들이 살아나지 못하면 결국은 부도가 나고 그 기업들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난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지금 차트가 열려 있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소위 투기 등급체의 부도율 자체가 2008년에 비해서 상당히 낮지만 지금 시장에서 예측하는 S&P에서 예측하는 방식은 결국은 내년도 어느 순간에 가면은 2008년도까지 한 12%, 13%까지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본다면 저 앞으로 올라갈 룸들 자체가 아까 부실 채권에 투자하는 그러한 펀드들한테는 새로운 그런 시장, 기회의 장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쪽과 관련돼서는 계속 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겠다 말씀입니다. 다소 위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센터장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이 이제 시장이 두 가지를 표현하는데 연준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낙관론은 좀 배제하셔야 된다라는 거고 시장에 냉정하게 투자하는 그러한 분들 입장에서는 아까 같은 부실 채권이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는 시장에 대해서 베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백신이 나온다고 영원히 그냥 우상향의 그런 아무런 변동 없이 가는 것을 기대하시지 말라라는 측면에서 해석을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저기에 투자할 기회는 적거든요. 네. 이건 대형 펀드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신다면 저기서 우리가 얻어야 될 그 함의 교훈은 결국은 시장이 앞으로 이제 그런 부실 채권 시장과 관련해서는 큰 변동성이 있을 수 있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미국 대통령 46대 대통령으로 조 바이든 당선자가 당선이 됐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미국에서 바이든 시대가 개막을 할 텐데 공화당 대통령에서 이제 민주당 대통령으로 집권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전에는 민주당이랑 공화당 어느 당이 집권할 때 더 주식이 좋았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그때 다르다가 이제 답이 될 텐데요. 보시면은 지금 과거 레이건 후반기부터 시작해갖고 지금 보시면은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 클린턴 때, 그다음에 부시 때, 그다음에 오바마, 그다음에 이제 지금 트럼프 이렇게 쭉 나타납니다. 네. 좀 중간에 마이너스가 있었던 게 이제 부시 집권 이제 8년이고요. 그 외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는 다 좋았습니다. 결국은 민주당이 잡든 공화당이 잡든 간에 사실은 시장 자체는 전반적으로 좋고 또 트럼프는 오바마 때보다 오히려 평균적으로 더 좋았습니다. 네. 결국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누가 대통령, 어느 당이 대통령이 되느냐라기보다는 그 당시의 경제 상황, 시장 상황에 따라서 시장이 더 강하게 반응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민주당이냐 공화당을 굳이 가릴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 그럼 당시의 시장 상황을 좀 더 예의 깊게 주시해 봐야 되는 거군요. 지금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는 블루웨이브에 대한 기대감은 좀 줄어들었고요. 일단 상하원을 갈릴 가능성이 더 높아졌는데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참 궁금합니다. 예, 지난주 한 주만 놓고 보면은 그 상하원이 갈리는 걸 가지고 또 시장이 긍정적으로 오히려 좀 예상하면서 안도레일리를 펼쳤었습니다. 네, 기술주가 급등했었죠. 네, 맞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이제 기술주에 대한 규제를 민주당이 많이 할 텐데 상원이 공화당이 잡으면서 이제 어느 정도 제어해 줄 거다 이제 이런 기대감이었죠. 네. 근데 이제 과거의 경험이 실제로 맞습니다. 그 기대가 무슨 말이냐면 차트를 열어봐 주시면 17번 차트를 열어봐 주시면 상원이 이제 그러니까 상원이든 하원이든 한쪽이 가져갔을 때, 그러니까 지금 공화당이 가져갔을 때가 맨 왼쪽이고, 그다음에 민주당이 상원을 다 가졌을 때가 중간이고, 맨 오른쪽이 상원이 갈렸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공화당이 서로 나눠서 가져갔을 때 보시면은 과거 1950년도에 과거의 그 차트가 그러니까 소위 데이터가 의미하는 거는 분리가 됐을 때 오히려 주가가 더 좋았다라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번에 분리가 되면 그게 나쁘지 않다라고 충분히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저거는 지난 거의 뭐 한 50년 70년간의 이제 데이터인 거고 70년 동안 코로나라는 사태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네. 이번이 이제 새로운 전대미문의 이제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상하원이 갈린 것이 서로 견제를 하면서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거냐에 대해서는 좀 저는 여전히 의문이 있는 거고요. 오히려 지금은 일사불란하게 대규모 정책, 부양책을 신속하게 적용하는 것이 더 중요한데 그런 측면에서 상황이 갈리는 건 상대적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어려움이 있고 추가 부양책 언제 나올지 규모는 얼마나 될지에 대해서 연전히 의문이 있습니다. 그렇게 놓고 본다면 과거의 저 통계가 이번 바이든 정권에서도 그대로 유지가 될 거에 대해서는 여전히 저는 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안 그래도 지금 조지아주의 개표 결과에 따라서 지금 민주당이 상원을 모두 장악할지 아니면 공화당이 상원을 장악할지 여부가 달려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또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하원은 오히려 지금 민주당이 한 10석 정도를 잃었습니다. 네. 지금 오히려 공화당이 더 가져가는 분위기로 하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미국은 정확히 절반으로 갈렸고 지금 대통령은 바이든을 준다 하더라도 상하원을 구분하고 어느 정도 밸런스를 서로의 견제를 맞춰주는 방향으로 갔는데 그것이 과연 이제 경제를 회복시키는데 과연 효과적일까에 대해서는 또 다른 질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바이든의 승리로 바이든 수혜주가 강세를 보여줬었잖아요. 뭐 친환경 에너지 관련주, 2차 전지 관련주, 그리고 탄소 배출권 관련주까지도 연일 강세를 보여줬었는데 오늘은 좀 이런 강세를 멈추고 하락 반전을 했습니다. 관련주 계속 지켜봐야 되는지 의문이 드는데요. 네, 최근 아마 지난 한 주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당분간 대부분의 분석가들이 할 것들은 바이든 공약집을 열심히 이제 팔 겁니다. 네.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바이든 공약집에 따라서 수혜주들을 어떤 식으로 골라낼 거냐에 대한 작업들이 되게 많을 텐데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말씀하신 게 친환경 인프라 이코르 특히 친환경 이코르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그 바이든이 한 것이고 관련된 주가가 올라갈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고 저는 이미 꽤 오랫동안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재밌는 거는 항상 대통령이 바뀌어서 공약을 한다고 그대로 그 재임 기간 동안 주가가 가느냐에는 또 다른 이슈라는 거죠. 아, 네. 이 대표적으로 이제 차트를 한 번 열어봐 주시면 흥미로운 차트인데요. 이제 지금 제가 이제 중간에 선을 그어놨는데 그 이전이 바이든이 부통령이었던 오바마 8년입니다. 네. 잘 기억하시겠지만 오바마 때 파리 기후 협약에 들어갔습니다. 소위 태양광 관련된 친환경 투자를 엄청 많이 했었던 기간이에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붉은색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친환경 에너지 지수인 이제 태양광 에너지 지표는 계속 우하향 안 좋았습니다. 네. 오바마 8년 동안 그렇게 밀어줬는데도 거꾸로 그렇게 줄이려고 했던 전통적인 에너지 지수는 생각보다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지금 4년에 오면서 거꾸로 트럼프는 친환경을 그렇게 억압하려고 했는데 올해 한 해 와서 트럼프 지금 마지막 케인 집권 마지막 케인 올해 그 태양광 에너지 지수가 급등을 했은 한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됐고 트럼프가 그렇게 밀어주고 싶어했던 전통적인 에너지주는 지난 4년간 꼴찌하는 업종이 돼버렸던 네.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국은 수학 공식처럼 그러니까 그 공식처럼 친환경 이꼴을 항상 이게 좋다 이렇게 해석하시기보다는 그 상황 업황 그다음에 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시는 것이 더 좋고 정책이란 거는 공약이란 거는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어느 정도 또 상황 논리에 의해서 가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잘 판단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 그렇게 놓고 보시면 지금 상황에서는 어느 게 이런 업황에서 잘 더 갈지에 대한 판단이 더 중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센터장이 그럼 바이든 시대에 눈여겨볼 업종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이제 백신이 이제 나온다는 전자에 크게 이제 많이 바뀔 텐데요. 지금 차트를 열어봐 주시면 오바마 때 초기 4년과 트럼프 4년간의 업종별 수익률을 제가 쭉 비교한 이제 차트를 갖고 왔습니다. 네. 보시면 대체로 중간은 다 비슷한 수익률을 나타냈는데 큰 차이가 나는 게 정보기술 IT 쪽이고요. 제일 밑에 차이가 나는 게 금융, 부동산, 에너지입니다. 지금 오바마 때에 비해서 트럼프 때 가장 많이 올라간 게 IT입니다. 테크죠. 이게 너무 이제 많이 올랐다는 측면에서 저 안에 일정 부분 이제 친환경주들도 좀 들어있긴 하겠지만 주가가 좀 너무 오른 측면에서는 오히려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 말씀을 드리고 거꾸로 저 밑에 너무 안 좋은 거 지금 금융, 부동산, 특히 에너지 뭐 이런 쪽과 관련해서는 지금 주가가 이보다 더 안 좋을 수 없을 만큼 저 바닥에 있습니다. 결국은 어찌 보면 저 아래쪽이 경기 민감주에 가까운 그런 업종이고요. 가치주에 가깝습니다. 그렇게 놓고 보시면 향후 이러한 그 백신에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시장 전반이 경기가 회복되고 금리가 올라가고 이렇게 할 때는 상당히 성장주를 파시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소위 이제 테크 기술에서 빠져나와야겠죠. 반면에 저 밑에 그 사이 상당히 고생했던
경기 민감주, 가치주 이런 업종에 좀 더 집중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센터장님 일단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장 지금 상황 좀 여쭤볼게요. 제약 바이오주가 많이 빠지고 있고요. 코스닥이 하락 전환을 했는데 오늘 같은 장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 제가 이제 아침에 그 미국장을 보고 이제 생각을 정리했던 거는 이제 미국이 생각보다는 그러니까 덜 올랐고 유럽이 많이 올랐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시아 시장 자체는 그러니까 미국과 유럽의 한 중간 정도 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아마 중국하고 한국 시장 자체는 지금 상황에서 놓고 보면 전 세계 놓고 보면 나스닥 다음에 중국, 한국 정도의 순서로 상당히 양호한 연초 이후에 좋은 실적을 거뒀습니다. 백신이 나온다면 코로나 때문에 제일 고생했던 그런 나라들로 사실은 매기가 좀 더 몰리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 거겠죠. 네. 그렇게 놓고 본다면 현재 상황에서 놓고 보면 상황 자체는 나라로 놓고 보면은 태국이나 뭐 이런 쪽으로 오히려 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단기로는 백신이 제대로 나오기 시작하고 그 상황에 대응을 한다면 그때부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업종의 방향, 스타일, 성장 가치의 방향 이런 것들이 방향을 잡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한 호흡 조금 호흡을 좀 길게 하시고 또 백신이 나와 봐야 하는 거죠. 네. 부작용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호흡을 조금만 더 길게 하시고 보실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흥국증권 송재경 센터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센터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부터 현재 거래가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은 전장에서 삼성전자와 삼성 SDI, SK케미칼, 삼성전자 우선주, SK이노베이션을 순매수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와 삼성 SDI, SK케미칼까지 일제히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1% 내외의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 SDI 1.13% 빠지며 이제 52만 7천 원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SK케미칼도 오늘 하락세네요. 3.3% 빠지며 현재 거래가는 43만 4,500원입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보합권이고요. SK이노베이션 어제 급등에 이어서 오늘도 올라갑니다. 1%가량 상승하며 현재 거래가 15만 8,500원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이어서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 이어서 보겠습니다. 롯데케미칼과 SK하이닉스, 하나솔루션, 한국조선해양, 포스코입니다. 일단 롯데케미칼입니다. 1.83% 올라가네요. 현재 거래가 27만 8천 원으로 잡히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0.3% 강세 흐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나솔루션 어제 이어서 하나솔루션도 어제 급등하고 있습니다. 1.7% 올라가면서 5만 3,100원까지 올라와 있고요. 한국조선해양 오늘도 올라가네요. 1% 오르며 현재 거래가 9만 1,000원입니다. 포스코도 3.2% 상승하며 24만 1,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도 함께 알아보시죠. 기관 역시 삼성전자 순매수했고요. 하나솔루션, LG화학, 한국조선해양, SK이노베이션 순매수했습니다. 삼성전자 0.83% 빠지고 있습니다. 하나솔루션 아까 보셨다시피 1.72% 올라가고 있고요. LG화학 계속 연일 상승세를 보이다가 오늘은 좀 하락 반전을 했습니다. 2.86% 하락하고 있네요. 현재 거래가 71만 3천 원이고요. 한국조선해양 1%, SK이노베이션 0.3%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롯데케미칼과 대한항공, 삼성중공업, 현대미포조선, KB금융입니다. 롯데케미칼 역시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러브콜을 받았는데요. 2.01% 올라가고 있고요. 오늘 항공주 흐름이 좋습니다. 대한항공 같은 경우 11.4% 급등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래가는 24,300원이고요. 삼성중공업 0.18%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대미포조선입니다. 1.45%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틀 연속 해운업종의 강세 나타내고 있고요. 은행주도 오늘 흐름 좋습니다. KB금융이 2.68% 오르며 현재 거래가는 44,100원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증시 상황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하락 반전을 한 모습입니다. 코스피가 0.3% 하락하며 2,437포인트까지 내려왔고요. 코스닥 1.53% 하락하며 현재 하락폭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838.16포인트입니다. 오늘 11월 10일 화요일 국내 증시 개장 상황 알려드렸습니다.